고양이를 예뻐하다 보면 자꾸 만지고 싶고 안아주고 싶을 때가 있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라도 고양이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불편하다고 해서 처음부터 크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사 입장에서는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참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 슬쩍 피하거나 예전보다 거리를 두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집사님들이 모르고 하기 쉬운 행동 중에서 고양이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행동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우리 고양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는 억지로 안기입니다. 고양이는 몸이 제지되거나 움직임이 제한되는 상황을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집사가 사랑해서 안아주는 행동도 고양이 입장에서는 불편한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꼬리를 크게 흔들거나 바닥에 탁탁 치고 귀를 뒤로 눕히고 몸에 힘이 들어가 있다면 지금 참고 있거나 불편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안아주는 행동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고양이가 먼저 무릎 위에 올라오거나 몸을 비벼오면서 가까이 다가올 때 그때 짧고 편안하게 받아주는 게 서로에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큰 소리로 혼내기입니다. 고양이는 사람보다 더 넓은 주파수 범위를 들을 수 있고 소리에 매우 민감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언성을 높인 것만으로도 고양이에게는 꽤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이때 고양이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배우기보다 그 순간의 큰 소리와 분위기에 놀라고 겁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집사와 함께 있는 상황 자체를 불안하게 느끼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잘못했을 때는 소리를 지르기보다 그 행동을 하기 어렵게 환경을 바꿔주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식탁에 자꾸 올라간다면 혼내기보다 올라갈 만한 물건을 치우고 대신 올라가도 되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주는 식이 더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쉬는 고양이 계속 건드리기입니다. 고양이는 하루에 많은 시간을 쉬거나 자면서 보냅니다. 성묘는 보통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 잠을 자기도 할 만큼 휴식이 정말 중요한 동물이에요. 몸을 웅크리고 편하게 눈을 감고 있거나 반응을 줄이고 가만히 쉬고 있을 때는 지금은 휴식이 필요한 시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 귀엽다고 계속 만지거나 깨우면 고양이는 충분히 쉬지 못하고 긴장 상태가 이어질 수 있어요. 집사는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양이 입장에서는 편하게 쉬는 시간을 자꾸 방해받는 일이 되는 거죠. 고양이가 먼저 다가와서 발로 톡톡 치거나 울면서 관심을 보일 때 그때 놀아주고 반응해주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네 번째는 불규칙한 생활 패턴입니다. 고양이는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더 안정감을 느끼는 편이에요. 밥 주는 시간이 매일 달라지고 생활 리듬이 자주 바뀌고 집안 분위기가 자꾸 달라지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반복되면 밥을 잘 안 먹거나 화장실 실수를 하거나 한 곳을 계속 핥는 행동 같은 이상 신호가 나타날 수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방광염 같은 건강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증상은 다른 질환일 때문일 수도 있어서 반복된다면 병원에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완벽하게 패턴을 지키지 못해도 괜찮아요. 저 또한 완벽한 패턴 유지를 못하기도 하고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도 식사 시간, 놀이 시간, 쉬는 분위기 같은 기본 루틴을 가능한 일정하게 유지해주면 고양이에게 큰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혼날 때 이름 부르기입니다. 고양이는 사람 말의 뜻을 문장 그대로 이해한다기보다 목소리 톤과 분위기,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 상황을 연결해서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를 때마다 불편한 상황이 반복되면 이름이 좋은 신호가 아니라 긴장되는 신호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밥을 줄 때 이름을 불러도 반응이 줄어들거나 이름이 들렸을 때 살짝 경계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가능하면 좋은 상황에서 많이 불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밥 줄 때, 간식 줄 때, 놀아줄 때, 쓰다듬어 줄 때처럼 좋은 경험과 함께 이름이 반복되면 훨씬 더 긍정적인 연결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반대로 혼낼 일이 생겼다면 이름을 크게 부르기보다 짧고 차분하게 제지하고 다시 혼낼 일이 안 생기도록 환경을 조정해주는 쪽이 더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억지로 안기, 큰 소리로 혼내기, 쉬는 고양이 계속 건드리기, 불규칙한 생활 패턴, 그리고 혼낼 때 이름 부르기. 하지만 이 5가지를 알려드렸다고 한들 이것들을 다 기억해서 적용하기란 쉽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어요.
내가 우리 고양이와 잘 지내고 있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으니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클릭 후 전화번호와 이메일만 남겨주시면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은 나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고양이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몰라서 하게 되는 행동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하나씩만 바꿔줘도 고양이는 훨씬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고양이는 말을 하진 못하지만 분명히 불편함도 느끼고 편안함도 느끼고 사람과의 관계도 기억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신호를 알아차리고 배려해주면 고양이도 더 편하게 곁을 내어줄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